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 자영업자들의 울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뉴스가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퍼뜨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이 정부가 내리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무분별한 정책에 지쳐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상 위드 코로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느냐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영업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입니다. 그렇죠. 소수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은 진짜 이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현장에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정말 너무 크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분들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불편함이겠지만 네. 우리에게는 생존이다 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가고 네. 싶은 건 못 가고 답답은 하죠. 하지만 저희는 진짜 아직 그래도 뭐 직장 다니고 있고 이제 월급도 받고 있고 네, 이제 그렇죠. 그렇고 있는데 정말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에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물론 이래서 성과가 나왔다면 좋겠지만 지금 성과가 아직도 지금 일일 확진자 2,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이 희생을 강요해서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확실히 아주 네거티브하게 얻은 것은 이분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고 파산하고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코인 노래방이라는 곳, 그 뭐냐면은 그 1,000원 돈 내면요 이렇게 노래 2곡 부를 수 있게. 그러니까 500원짜리로 동전을 바꿔서 동전, 코인 노래방이에요. 500원을 넣으면 네. 노래를 한 곡 부를 수 있는 네, 노래방을 코인 노래방이라고 제가 하죠. 한번 다녀와 봤어요. 저도 뭐 노래방을 별로 즐겨하진 않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제 생각과는 다르게 좀 이렇게 깨끗하더라고요. 네. 그 보니까 여기 시설이 옛날에 노래방에서 노래방발 그 좀 뭐랄까 화재가 좀 잇따랐대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규정이 좀 세지면서 뭐 지하에 있어서 네. 뭐 환기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최근에 지어지는 노래방은 그 건설 이제 그 허가가 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1번 방에서 불이 붙어도 2번 방으로 가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벽 같은 것도 무슨 특수한 재질로 하고요. 차단제가 다 돼 있는 모양이네요. 환기 시스템도 그 닥트라고 해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 왜 치킨집 가면 치킨집 막 기름 튀길 때 이렇게 빨아들이는 환풍구 같은 건가 봐요. 굉장히 흡입력이 세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다 설치를 해야지만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코인 노래방은 특성상 보통 1명이나 2명이 정말 500원 내고 1,000원 내고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는 곳이라서 제가 가보니까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2명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방이 좀 방 자체는 많더라고요. 뭐 네. 방 자체는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방 자체는 뭐 한 10개 뭐 이렇게 많은데 그 구조 자체가 4-5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물론 제가 그런 곳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코인 노래방이라는 게 원래 이제 조그만 방이 여러 개 있는 데라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노래방 같은 경우는요, 그 아가씨 접대나 술을 판매하는 일종 유흥주점이 있고요. 그게 일종이고요. 또 접대는 안 되고 술 판매는 되는 2종 단란주점이 있고, 또 아예 접대와 주류 판매가 안 되는 3종 노래 연습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코인 노래방은 당연히 3종으로 분류가 되고요. 네. 하지만 여기 노래방도 당연히 이번에 거리두기 조치에 들어갔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왜 도대체 제가 취재를 한 분은 맨 처음에 서울시 관계자와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거리두기의 대상에 포함됐을 때 도대체 왜 우리가 포함이 돼야 되느냐. 코인 노래방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한 방에 한두 명밖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서울시 관계자가 2번 방에서 8번 방으로 코로나가 옮겨간 적이 있어서 영업을 제한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게 거의 안 된다는 거를 확신을 하고 계셨대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래서 배기 건조 시스템 무슨 뭐 그 노래방 내부에서 비말이 1번 방에서 2번 방으로 갈 수 없는 거 그런 막 자료를 다 만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갔답니다. 네. 그런데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 안 된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 얘기는 도대체 사람이 모이는 곳은 안 되면 그 기준을 좀 정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버스나 지하철은 되고 왜 노래방은 안 되는 건지 제발 좀 기준을 얘기를 해달라. 그쵸. 버스랑 지하철에서 코로나가 옮겼다는 얘기는 하나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없죠. 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계속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계속 애로사항을 알린 끝에 지난해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10대 방역수칙을 이행하면 선별적으로 영업을 재개시켜 준다라고 하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이 강화된 수칙에는 뭐가 있냐면요. 코인 노래방 영업장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방역 현황을 체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혼자 부르는데 옆에서 그 정부에서 나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지켜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업장에. 네. 그런데 저도 이게 몰랐는데 이 코인 노래방을 보통 뭐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든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든 사업을 왜 하냐 하면요. 네. 이 노래방이 무인 시스템이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어서 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CCTV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노래방은 뭐 저희 1시간 주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뭐 2만 원이니까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카드 거기 저 이렇게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으면은 몇 번 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방에 가서 네. 노래 한 곡을 부르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 네. 노래를 더 부르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또 나오고 더 하고 싶으면 더 부르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요즘 최저 인건비 같은 게 높으니까 그 24시간 동안 되고 사람 아무도 상주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넣어도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런 곳에 사람을 만약 24시간도 아니죠. 10시 이전에 문 닫아야 되니까 상주시켜야지만 그 영업을 허가해준다. 그러면 그 8,000원씩 하면은요. 8,000원씩 만약에 10시간만 해도 8만 원이거든요. 네. 아르바이트생 비용만 8만 원인데 코인 노래방 500원 넣고 하는 노래방에서 네. 이 아르바이트생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렇네요. 예, 하루에 한 10만 원 벌려고 하는 건데 8만 원을 알바비로 하면은 네. 예. 더더군다나 이 코인 노래방 했던 점주가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불과 6, 7년 전에 정부가 굉장히 무인 사업을 장려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무인 사업을 장려하다가 그럼 네. 일반인들 뭐 그럼 일자리 다 없애란 얘기냐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다시 또 그렇죠. 썰어먹고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코엑스 창업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무인 사업의 장점을 나열하고요. 또 무인 점포에 혜택까지 줬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업의 특성이라는 걸 좀 알고서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업을 한 거였다면 이거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영업 제한을 조치를 풀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만약에 뭐 이런 식이죠. 밥집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설렁탕 전문점이에요. 설렁탕도 팔고 근데 설렁탕이랑 뭐 비슷한 뭐 육개장도 팔고 뭐 다른 것도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메인이 만약에 설렁탕인데 그때 당시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자, 이 식당은 문을 마음껏 여는데 설렁탕만 팔지 마세요. 이러면 매출이 대부분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거 파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 사람들은 이제 이 코인 노래방은 그 이제 사람이 상주 안 하면 혹시 소독을 못 하니까 네. 아마 해라 뭐 이런 논리일 텐데 아까 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다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했다면서요? 아니 그리고 지금 또 그게 문제라면은 방역 같은 그런 거는 지금 10시까지밖에 영업이 안 되니까 물론 제가 취재했을 때는 9시였습니다만 이 이후에 해도 되는 거고 굳이 사람이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아침 10시에서 뭐 한 오후 3시까지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은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아르바이트비 계속 나가는데 그 비용은 정부가 대줄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코인 노래방 여러분들 중에서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지금 정혜영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 코인 노래방 주인이 어떤 하소연을 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안 가보신 분들도 이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이 허상 을 지금 몸소 깨닫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진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자영업자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